예, 반갑습니다. 한국교통연구원의 강기표입니다. 저희 연구단이 추진하고 있는 정확한 사업명은 자율주행 기반 대중교통 시스템 실증 연구이지만 아마 오늘 그 세미나 주제인 자율협력주행 R&D 기술 세미나의 협력주행과 가장 밀접한 그런 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자율협력주행 기반의 대중교통 시스템 실증 연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중요성과 또 주요 내용, 그다음에 실증 사업, 그다음에 지금까지 하고 있는 시연 실증에 대해서 순서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왜 그 자율주행차가 아닌 자율협력주행이 필요하냐라는 것은 전반부에도 말씀드렸던 다양한 자율주행의 이제까지 시험 주행을 통해서 사고가 많이 일어났는데 사고의 가장 큰 원인은 그 자율주행 차에 갖고 있는 인지 판단의 오류가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이거는 아마 상당 기간 상중할 것 같고, 그래서 레벨 3의 일반 승용차에 그 상용화는 상당 기간 오랫동안 지속될 것 같고, 그로 인해서 저희들이 필요한 그 일반 승용차가 아닌 대중교통 시스템에 먼저 도입하자는 게 이 배경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뭐 여기 그림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자율주행 대중교통 관련해서는 그 AV 셔틀버스에 대해서 2019년도에 미국에서 이제 다양한 도시에서 그 저속 셔틀 임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그 사고가 일어난 원인이 역시 인지 판단의 어떤 오류로 해서 급 정지로 인한 그 승객의 어떤 그 안에서 쓰러지는 그런 어떤 사고로 인해서 미국 그 교통안전국에서 임시 운행을 중단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셔틀에 대해서도 더 나아가서 버스에 대해서도 이러한 협력 주행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러한 협력 주행의 가장 중요한 것은 기존에 있는 ADAS의 어떤 공간적, 시간적인 한계를 좀 더 극복해서 좀 더 멀리 있는 도로교통 상황을 좀 더 빨리 그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지원 시스템이 핵심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림은 아까 그 전반부에 그 군집 중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핵심은 저희가 자율주행 차가 아닌 자율협력주행 버스와 밑에 있는 디지털 도로 인프라, 즉 HDMap 기반의 어떤 그 버스 전용차로 또는 주변에 있는 도로 인프라와 연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스마트 도로 인프라를 구축을 했고요. 또 거기에 맞는 관제 모니터링을 합쳐서 하나의 시스템으로서 저희들이 실증하는 그런 핵심 연구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일반 승용차의 자율주행은 상당 기간 레벨 3가 오래 지속될 것으로 봅니다. 왜냐? 아까 ADAS의 한계는 상당 기간 상중할 것 같고, 그런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협력주행 인프라가 조기에 구축할 수 있는 구간이 대중교통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는 왼쪽이 아닌 오른쪽 상황에서는 특정 구간에 이러한 협력 인프라를 조기에 구축할 수 있고, 그런 인프라와 협력할 수 있는 자율협력 주행 셔틀 내지는 자율협력 주행 버스를 도입한다고 하면 좀 더 안정적으로 상용화를 할 수가 있는 그런 어떤 배경이 마련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이 로드맵은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상당히 아주 공유화되는 그런 글로벌한 로드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번 인바이러먼트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부분 대중교통, 그러니까 그 BRT라든가 PRT 같은 그런 일반 대중교통 시스템에서의 레벨 3에서 5로 가는 그 단계가 상당한 그 시간이 일반 승용차보다는 단축될 수 있다라는 거고, 또 오른쪽에 보면 미국 그 US DOT에서 로드맵은 이미 그 저속 셔틀이라든가 군집주행에 대한 핵심 기술은 2020년대까지 개발이 완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어플리케이션 사업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대중교통 실증 사업의 그 배경이 되는 거는 뭐 여러분들 아마 몸소 버스를 타고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버스의 수단 분담률이 2011년 이후로는 감소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좀처럼 회복되는 그런 기미를 보여주지 않고 있는데, 크게 세 가지의 원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체시, 첨도시의 효율적인 운영의 한계, 그 다음에 유고시 빠른 판단을 통해서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스템이 필요할 것 같고, 또한 수요 대응형 서비스가 요즘 법적으로는 허용이 되고 있지만 실적으로는 좀 더 네트워크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판단해서
서비스, 사용자 편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사용자 편의 서비스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세 가지를 저희 실증 사업에서는 어플리케이션 사업으로 제공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저희 캡틴 연구단의 큰 목표라고 하면은 이러한 한국형 대중교통 시스템을 혁신해서 이 혁신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할 수 있는 4개의 사업 서비스를 제안해서 이거를 1차 연도부터 개발하고 시연 실증을 진행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크게 4대 서비스는 교통 관제에 관한 어떤 모니터링을 통해서 비상시에 빠른 대처를 통해서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는 그런 교통 관제 기반의 서비스, 그다음에 현장에 있는 버스 정류장에서의 지원 서비스, 그다음에 사용자 편의 서비스, 그다음에 신호교차로, 도심부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제어의 그 수단이 되는 게 신호교차로가 될 수가 있는데, 신호교차로에서 일반 버스와 혼재실 때 어떻게 효율적으로 접근, 정지, 출발을 할 수 있는지, 그런 협력 자율주행 서비스까지 4개의 서비스군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도 아까 그 군집주행과 같이 저희가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오늘 그 행사의 그 후원인, 주관이 되겠죠. 그 자율협력주행 산업발전협의회가 2018년도 3월달에 시작을 했다고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때와 비슷한 시기에 저희가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1차 연도는 거의 6개월 정도의 단기간에 시작을 했고요. 그다음에 2차 연도, 3차 연도, 올해가 3차 연도에서 진행했고, 내년 4차 연도를 말기로 해서 종료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교통연구원이 주관기관을 맡고 있고요. 여기에는 크게 3개의 세부 과제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 1세부는 서울대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 여기에는 자율협력주행 기반의 친환경 대중교통 플랫폼 기술 개발이 핵심 기술 개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세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자율협력주행 차를 지원할 수 있는 협력 인프라를 개발하는 게 2세부의 주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능형 인프라와 또 관제 시스템을 연계해서 통합적인 대중교통 시스템과 연계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를 개발하는 게 2세부고요. 3세부는 그 2개를 합쳐서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실증 단지에 기존에 있는 대중교통과 어떻게 연착륙해서 연계 통합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연계 시스템을 구축하고 실증을 하는 그런 사업을 3세부에서 맡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단의 특징은 아무래도 단순하게 그 기술 개발이 아니라 실제 어플리케이션, 즉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핵심 기술들, 자율주행차의 핵심 기술, 그다음 협력주행의 핵심 기술, 그런 것들을 대중교통 시스템에 녹아들여서 좀 더 효율적인 실용화 서비스를 개발하는 게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가 개발하는 자율협력주행 버스도 기존에 있는 사용자 버스의 조향 시스템까지 더 얹어서 나중에 양상성을 고려한 그런 어떤 협력주행 버스 플랫폼을 개발하는 게 1세부의 어떻게 보면 특작전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2세부도 뭐 요즘 그 SOC 디지털 사업이라고 해서 기존에 있는 노화된 그 도로에 대한 디지털 사업도 진행되고 있는데, 저희가 그 기존에 있는 HD맵에 저희 그 대중교통 인프라를 얹어서 HD맵을 고도화하는 사업이 2세부에 같이 진행되고 있고, 또 하나 핵심은 저희 관제센터입니다. 앞으로 저희 교통센터는 단순 모니터링에서 사후 대처하는 게 아니라 사전에 모니터링해서 사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교통관제센터의 기능을 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기술과 연계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 2, 3세부를 총괄해서 아마 최적의 저희 콘솔을 만들어서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1차 연도에 저희가 기본 그 설계와 시스템 개조를 마쳤고요. 작년에 그 기본 설계된 그 시스템에 대해서 테스트격으로 중소형 셔틀에 대해서 시연을 성공적으로 마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올해 3차 연도에는 대형 버스에 대해서 기존에 있는 BRT 전용 차로에 일반 BRT 버스와 혼용해서 시연하는 그런 서비스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내년 4차 연도에는 이러한 그 간선 간의 BRT 버스와 또 BRT 정류장과 주변의 지선 간의 라스트마일을 연계할 수 있는 중소형 셔틀을 연계하는 통합 실증단지를 구현해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저희가 이 발표에서 또 실증 단지를 빼놓을 수 없는 이유가 모르겠어요. 앞에서 발표했던 내용도 앞으로 이제 상용화를 하려면 일반 교통과의 혼재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특히 저희는 더욱 불가피한 게 기존에 있는 BRT 노선이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운행 구간도 없고
현재 BRT 구간이 4개의 버스 노선이 운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4개 버스 노선에 저희 자율주행 버스가 녹아 들어가서 일반 BRT 버스와도 혼자 할 때 전혀 문제 없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핵심 서비스가 저희의 그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실증 단지의 구축, 설계 구축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실증 단지를 1차원도부터 공모를 통해서 저희가 원하는 그 실증 인프라를 갖고 있는 지하철을 선정하는 데 많은 노력을 거쳐서 세종시로 최종 선정이 됐습니다. 세종시도 현재 국토부가 진행하고 있는, 아마 뒷부분에 그 발표를 하시겠지만은, 그 대전 세종 CITS 시범 사업, 그러니까 차세대 지능형 교통 시스템이라고 하죠. 그런 시범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인프라를 최대한 저희들이 활용을 할 거고요. 또 거기에는 리빙랩 사업이라는 것을 또 추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리빙랩 사업은 단순히 VTX의 어떤 협력 서비스뿐만 아니라 도로 인프라의 실시간 교차로의 상황, 그다음에 보행자 상황, 이런 것도 감지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도 민간 참여자를 통해서 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검지 정보도 저희 협력 시스템에 녹아들어서 자율주행 버스가 좀 더 안정적으로 주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 3세부에서 하고는 실증 환경이 제공의 첫 임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세종시하고 캡틴이 이렇게 저희 연구단과 어떻게 보면 아주 밀접한 그 협력 관계를 이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종시에서는 그 지원 인프라와 행정까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었고, 작년에 그런 거를 베이스로 해서 중소형 셔틀에 대해서 성적인 시연을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제가 아마 이 세미나의 주최 측에 저희 그 관련 동영상을 보내드렸기 때문에 나중에 공유를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실증도 단순히 어떤 그런 MOU에 끝인 게 아니라 법적 그 테두리 안에서 저희 연구단과 또 국토부, 세종시가 같이 할 수 있는 그 역할을 분명히 명시를 해서 좀 더 나중에 그 업무의 그 인수인계까지 다 연착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약을 체결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차 년도에 그 세종시의 실증 단지로 그 선정이 돼서 세종시가 유치하고자 하는 저희 그 협력 서비스의 대상이 되는 구간에 대해서 저희가 현장 실사를 했고, 이 현장 실사는 지금도 여전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저희 그 버스 BRT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ITS, BIS, BMS 정보와 연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기존에 있는 ITS 정보인 ATMS 정보도 같이 저희 센터와 연계하는 그런 작업들을 지금 해서 진행하고 있고, 이것이 4차 년도에 최종적으로 끝나고 나서도 자연스럽게 세종시가 이관해서 운행할 수 있는 그런 그 제도적인 그런 기반도 마련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궁극적으로 저희는 저희 관제센터는 미래카 센터라는 세종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 센터에 이관이 될 거고요. 거기서 최종적으로는 실용화 기술로 계속 업데이트해서 진행할 예정으로 있고, 무엇보다도 국토교통부가 그 자율주행 자동차법에 근거해서 그 시범운행 구간에 상용화 특례를 적용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세종시도 이 저희 캡틴 사업을 시범 사업의 일환으로 키 플레이어로 저희들이 운영계획서에 참여를 했고요. 끝나고 나서 저희 캡틴이 제공하려는 서비스를 자연스럽게 시범운행 지구에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보시는 그림이 저희가 2차년도부터 중소형 셔틀에 대한 시험 구간, 그다음에 BRT 대형 버스에 대한 시험 구간, 그다음에 4차년도에 최종적으로 이 전체 구간에 대해서 시연 실증을 하는 그런 그 대상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이 솔란티의 자율 주행 셔틀에 대해서 시연을 그 2차년도에 개발한 그 설계 기술을 가지고 테스트를 했고요. 올해부터는 이제 일렉시티 EV에 대해서 BRT 버스에 직접적으로 적용해서 운행할 예정으로 있고, 내년에는 카운티 중소형 버스와 BRT 버스에 연계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보시는 게 저희가 이제 최종으로 그 실증을 해서 평가를 받아야 할 서비스 안이 되겠습니다. 아까 4개의 서비스 군으로 나눴던 거를 점차 기술 개발하고 실제 적용하면서 조금씩 변형이 되고 있지만 큰 틀 안에서는 4개의 서비스 군이 그대로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2차년도에는 이 BRT 구간이 아닌 BRT 구간 옆에 있는 지선도로에 대해서 저희가 일반 차량과 혼재하는 상황에서 다양한 사용자 편의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제공했고, 역시 체험자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도 성공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 바가 있습니다. 올해 3차년도 시연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실제 BRT 구간에서 상당히 좀 모험적인 도전적인 테스트가 되겠지만 열심히 준비를 해서 아마 11월 달에 시연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여기 시연의 핵심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기존의 BRT 버스가 4개의 노선이 지금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차량과 어떻게 자연스럽게 혼재해서 교차로라든가 BRT 정류장이라든가 이런 또는 지하차도라든가 이런 데서 전혀 혼재할 때의 어떤 상충 요소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런 기본 서비스를 중심으로 시연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저희 시연 실증의 이의를 크게 3가지로 좀 저희가 강조를 좀 해주고 싶은데요. 저희 대중교통은 국가 R&D 사업으로는 저희 국토부의 교통분류 사업으로는 최초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만큼 대중교통에서의 자율주행 상용화가 빨리 앞당겨져야 된다라는 게 아마 정책하시는 분이나 저희 기술장 또는 민간에서도 공유하는 공감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한 앞에서 얘기했지만 자율력 주행 차원에서도 기존에 있는 자율주행 버스에 대한 임시 운행은 다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율주행 차원에서 최초로 시스템 차원에서, 그러니까 차만이 아니라 인프라와 관제센터와 혼연일치가 된 그러한 어떤 대중교통 시스템 차원에서의 연구 개발을 지금 하고 있는 거고, 궁극적인 목적은 기존의 대중교통의 어떤 노쇠화하는 악화되는 그런 서비스 수준을 끌어올려서 궁극적으로 저희 교통 정책이 도시에서는 대중교통 시스템을 이제 강화시키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일조하는 그런 혁신 사업이 되는 것이 두 번째인 거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일반 차의 어떤 개조가 아니라 현대차가 갖고 있는 상용차를 기반으로 한 조향 시스템을 개조해서 앞으로도 양산하는 데도 큰 문제가 없게끔 그렇게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그런 실증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이상 저희 대중교통 기반의 자율주행 기반의 대중교통 시스템 실증 연구 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